그동안 금융사들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검사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멘 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뿐만 아니라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기준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나왔는지 오늘은 경제부 원수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 기자, 오늘 이 금융당국 쪽에서 검사 제재 쇄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임 금융위원장인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었습니다. 이 금융개혁을 위해서 금융당국부터 바뀌겠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검사 관행을 보면은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적을 위한 검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소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금융회사의 부담을 키우고 또 보신주의적인 영업 관행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검사나 제재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 그동안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나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위한 적기이자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금융개혁 과제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열렸던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개혁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뭐 이런 부분은 내놨는데 정작 이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서서히 조금은 문턱이 좀 낮아지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크게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우선 검사와 제재 방식과 절차가 바뀌게 되고요. 또 금융회사의 권익도 한층 강화되게 됩니다. 이 검사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현장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검사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현장 검사의 경우에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건전성 검사에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경영 실태 평가를 검사하게 되고요. 소비자 권익 침해나 법규 위반 사항은 준법성 검사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던 관행도 폐지를 하고요. 대신 검사 의견서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장 검사 중에 금융회사의 감사 등과의 면담을 정례화하고 검사역과 금융회사 직원 사이에 한 라인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50일 정도 걸리는 검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을 하기로 했고요. 검사 이후에는 검사 평가회의를 도입해서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검사만 줄더라도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검사도 검사하지만은 이 제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야지 체감 정도가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금융회사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개인 또 신분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를 지정해서 감봉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직 같은 제재를 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일어나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보신주의적인 관행을 벌일 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또 신분에 대한 제재를 대신에 기관, 금전에 대한 제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신규 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징계를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된다면은 금융당국 대신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내규나 모범 기준, 행정지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권익보호도 강화된다면서요? 네, 금융회사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익보호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금융개혁 자문단에서 건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금감원의 검사 오남용에 대해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명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또
담길 예정이고요. 또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가 될 예정입니다.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도충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금감원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하고 권익보호 담당력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제재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금감원도 이 개편을 한다면서요? 네, 금감원이 오는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 그리고 인력 운영 방안을 전면 개편해서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쇄신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나 검사 품질 관리 강화처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단 3분의 2 정도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해제하겠다라고 서울시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서울시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